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 부르지 못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상 금기어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제거하려는 법이다 이렇게 또 겨냥을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이름이 나오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염두한 반발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동시에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좀 주장이 모순이 아니냐 또 이런 주장 반론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님께서 그러면서 또 대선 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의 모순. 지금 사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급들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보는 누가 봐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차마 입 밖으로는 조기 대선의 조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 오전이었죠.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참석하면서 상당히 성황을 이뤘고 사실상 대선 사전 행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하지만 정작 오 시장은 이에 대해서 헌재 결론 이후에 조기 대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대선 행보로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네. 자, 비슷한 시간 원희룡 전 장관도 오늘 국회를 찾아서 헌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여름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왔기 그러네요. 때문에 누가 봐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기자들이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지금은 헌법재판을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힘쓰는 게 시급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닭공, 물리친 철벽 수비, 축구 얘기가 아니라요. 탄핵 심판 얘기인데 5년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전 총리죠. 자, 어제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했어도 그 도장 문제, 투표용지 도장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자, 선관위가 이미 대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지금 선관위에서는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법에 명백하게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은. 저희도 이거 몇 번이나 팩트체크 해드리는 부분인데 황교안 전 총리까지 변호인으로 합류하면서 탄핵 심판정에서 부정선거론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황 전 총리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모습들도 그 자체가 납득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참고로 이 김용빈 사무총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그러니까 야당 인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또 법대 동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오죽하면 말이 안 통한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법이 주장은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 전 총리가 사법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 네.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서 사법 부정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 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적, 여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응한다.
뭐 예를 들어 뭐 달빛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좀 네. 비논리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황 전 총리가 뭐 변론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하지만 어제 오전이었죠. 이상민 전 장관이 저렇게 증언할 때 옆에서 보시면 누가 봐도 좀 조는 듯한 모습이 공개적으로 감지가 네. 됐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인지 이후에 열렸던 부정선거 관련한 변론에서는 굳이 피곤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